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를 돕는 스피치 코치 김자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앞에 서면 긴장이 된다거나 말이 빨라진다거나 혹은 말하기의 전달력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딱 필요한 것만 넣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말하기에 적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전달력이 200%, 300%, 그 전과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네, 오늘은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솔루션 첫 번째, 키워드로 말하라입니다.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들어봤다라고 해요. 저 키워드로 말하라 알아요. 근데 해보라고 하죠. 못해요. 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몸으로 이게 체화가 될지, 내가 직접 키워드로 말할 수 있을지 그 솔루션까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대본을 외우고 그 외운 대본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하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사장님, 뭐 주문할게요. 메뉴 주문이요. 메뉴 시킬게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메뉴 주문할 때 그 메뉴 주문하는 단어, 그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외우나요? 안 외울걸요? 왜냐? 사장님이라고 하든 주문할게요 라고 하든 메뉴 주문이요 라고 하든 어차피 종업원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라고 하고 종업원을 불러야지, 메뉴 주문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있어요. 사실 내가 사장님이라고 대본을 써놓아도 주문할게요 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뜻만 통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대본에 사장님이라고 썼지? 그럼 반드시 사장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단어에 집착을 한다는 게, 만약에 제 머리가 1기가짜리 USB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진을 1000장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 1000장을 담기 위해서는 고화질로 담겨요? 안 담기죠. 왜? 용량이 적으니까. 그럼 저화질로 담아야겠죠. 그쵸? 그럼 아까 보세요. 식당에서 주문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게 사장님 주문할게요 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뇌의 용량이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대본을 저화질로 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이런 대본이 있다고 칩시다. 안녕하세요, 김자유 코치입니다. 오늘은 말하기의 설득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대본, 이 단어를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야 되냐?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뜻, 그 뜻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자유 코치입니다를 인사라고 일단 써놓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인사를 해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네? 그러면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자유 코치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 김자유 코치입니다 라고 썼다고 반드시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또 설득셋이라고 썼는데 제가 설득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해도 되고, 제가 설득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대본을 쭉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본에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중요 키워드로 뜻을 정하는 게 이 키워드로 말하라의 핵심이에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 PT 또 예시도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상품이 있는데 우리 상품이 A예요. B, C에 대해서 뭐 경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면 A 상품은 가장 늦게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검색량은 경쟁사 대비 2위로 시장에 관심이 높습니다라는 대본이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근데 그럼에도 경쟁 상품 대비해서 검색량이 2위로 검색량이 많네.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을 이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그럼에도 검색량은 매우 많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이렇게 대본에 써 있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내 말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고 나면 정말 쉬운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물어요. 키워드로 말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달라져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달라져야 그게 자연스러운 말하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본을 메뉴 주문이요라고 썼지만 현장에서는 나의 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사장님이라고 내가 말을 해도 뜻만 통하면 되잖아요. 주문이구나. 뜻만 통하면 되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디테일한 단어들은 달라져도 됩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게 빠지거나 더해지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나의 말하기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있거든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말하기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감사합니다.